이 급여 작성 시 정말 많은 분들이 잘못 작성하고 있는 시간제가 아니라 월급제의 주휴수당이에요. 이게 아시는 분들은 월급제한테 주휴수당? 이게 뭔 말? 그 내용을 다룰 거예요. 이 결론부터 말씀을 먼저 드리면 이 월급제는 주휴수당이 없어요. 기본급에 이 주휴수당이라는 개념이 사실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 월급제 급여를 기본급 따로, 주휴수당 따로 이렇게 나눠서 명세서에 표기를 하면 안 돼요. 이게 주휴수당이라는 걸 이제는 너무 다시 다 알아서 뭐 그래도 한 번 더 설명드리면 일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근로일수를 모든 채용 근로자가 주휴를 받는데 그 주휴는 근로하지 않더라도 1의 부대 임금을 좀 지급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. 그래서 시간제 근로자 이거 다시 좀 설명드리면 제가 월급제로 구매세를 상상해 보시면 내가 월급제들은 일요일날 쉰다고 해서 뭐 광복절날 쉰다고 해서 돈 따로 받나요? 내가 일하지 않고 쉬고 있는데 그거 안 받는 이유가 이미 그만큼의 기본급이 다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. 내가 뭐 월급 200만 원이라 치면 내가 일요일날 쉬던 광복절 쉬던 추석 이번에 연휴 뭐 3일을 쉬던 200만 원은 동일하잖아요. 그게 이 기본급 안에 다 주휴수당이 다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. 그래서 시간제 근로자는 이 근로 일수에 따라서 이게 일주일 동안 근로 일수가 막 달라지잖아요. 시간이 달라지잖아요. 주 15시간이 됐다가 10시간 됐다가 그렇기 때문에 기본급 외에 조건이 맞으면 주휴수당을 받는 건데 월급제 근로자는 이미 뭐 하루에 8시간 뭐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. 그래서 기본급에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어서 별도로 지급되진 않아요.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오해하실 거예요. 이게 막 그럼 월급제가 주휴수당 빼니까 덜 받는 거 아니냐? 그게 아니라는 점을 제가 이 표로 좀 표현을 해봤어요. 똑같은 206만 740원인데 월급제 근로자는 그걸 그대로 받는 거고 시간제 근로자는 기본급에 따른 주휴수당을 별도로 표기돼서 받는 거지 이 급여는 결국 같았고요. 근데 이게 생각보다 정말 많이 이직케어 재무회계 서비스 하고 있는 분들 보면은 정말 많이 월급제한테도 주휴수당해요. 제가 이거 옛날 오프라인 강의했을 때도 정말 당황했던 게 월급제 근로자인데 주휴수당 얼마로 설정해야 될지 모르겠다. 이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. 월급제를 왜 주휴수당을 배정하세요? 근데 이분들이 이제 시간제 근로자, 특히 방문요양 하시던 분들이 이 주야간 보호를 추가 개선한 경우가 많다 보니까 시간제 하던 걸 그대로 적용을 하는 거죠. 근데 이게 원칙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왜 이게 문제가 있냐? 일단은 이게 기본급, 아까 위에 표를 보시면 기본급이 낮아지잖아요. 받는 급은 같은데 기본급이 낮아지면 뭐가 되냐면 기본급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각종 이 근로 기준법의 그 수당들이 있어요. 첫 번째, 뭐 수당은 아니지만 이 퇴직금을 좀 적게 지급할 수 있어요. 이 퇴직금이 통상임금이라고 해서 이분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공통적으로 받는 매월 공통적으로 받는 임금을 통상임금이라고 쉽게 좀 왜곡되지만 표현할 수 있는데 이 통상임금에서 주휴수당 사실 제외돼요. 왜냐면 주휴수당은 내가 일주일 동안의 근무 시간에 따라서 계속 달라지잖아요. 근데 이게 기본급이 그러면 낮아지니까 주휴수당 빼버리면 위에 표를 보면 170만 원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냐 200만 원 기준으로 산정되냐 요거기 때문에 이거는 좀 퇴직금이 실제 근로계약된 것보다 적게 산정돼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되죠.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안 걸렸으면 정말 운 좋게 넘어간 거고 왜냐면 퇴직금도 저도 근로자지만 잘 모르거든요. 보통은 계산하는 거를. 그래서 넘어간 거지 실제로 문제가 좀 되고요. 두 번째, 연차수당이나 휴일수당 같은 것도 다 이제 이 통상임금, 기본급이 다 기본으로 되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 좀 실제 기준보다 적게 지급할 수가 있어요. 이런 위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 월급제 주휴수당으로 이제 월급제에 대해 기본급과 주휴수당으로 나눠서 표기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다. 그러니까 이게 뭐 꼭 주휴수당으로 나누는 게 문제가 된다라고 어디 뭐 법적으로 명시된 건 없지만 근로감독관 이런 사람들 보면은 되게 당황스러운 급여 명세서일 거예요. 그래서 기본급으로 그냥 모아서 표현을 하시면 된다. 자, 그러면은 올바른 급여 명세서랑 잘못된 급여 명세서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. 왼쪽 게 올바른 급여 명세서인데 보면은 이 월급제인데 주휴수당 없고 그리고 식대 비과세도 20만 원 한도 그리고 자가운전 비과세도 20만 원 한도 다 이렇게 잘 기준 맞춰져 있고 오른쪽 급여 명세서 보면은 월급제인데 주휴수당으로 나누면서 기본급이 낮아졌죠. 그리고 비과세가 식대랑 자가운전 20만 원 한도인데 그게 다 초과해버렸어요. 그래서 이게 결국 과소신고로 잡혀서 가산세가 부과될 수가 있어요.
왜냐면 내 소득이 실제로는 여기서 따지면 20만 원만 비과세고 10만 원에 과세로 잡혀야 되는데 다 비과세로 잡혀버리잖아. 그래서 지금까지 좀 문제가 세법이나 뭐 이런 게 D나 사회보험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문제가 없다고 해서 앞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보장이 없어요. 이게 뒤에도 말씀드릴 건데 몇 년 전 거도 갑자기 과태료 가산세 날라오거든요. 그래서 막말로 재수가 없으면 걸려서 가산세 내는 게 이 시장이거든요. 그래서 꼭 급여대장, 그 비과세, 급여 명세서의 월급제 주휴수당 이런 것들을 잘 작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이 정도면 세무 영역 중에서 센터장님께 그나마 가깝게 느껴지는 부분을 설명드린 것 같아요.